네, 칠판 정리하고 제 3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 2강에서 이제 보따리 무역에 대해서 제 3강에서 논하기로 했는데요. 보따리 무역이란 말은 뭐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보따리나 큰 가방에 어떤 정식 통관 절차와 결제 과정을 거치는 무역이 아니라 그냥 그 대상 물품이 보통 의류, 그리고 신변 잡화, 장식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스낵류라든지 휴대가 간단한 것들, 그다음에 탁송이 편리한 물품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하는 것 또한 이제 간이 통관 절차에 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보따리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고 입출국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그 서로 다른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관이 어느 세관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규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따리 무역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공통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 무역의 제일 중요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통관 절차에 의한 결제 과정이 어떤 입법화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해야 돼요. 개인의 경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었죠.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제한 규정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한 나라에서도 어느 세관에 의한 그 관세 매김이냐에 따라서 또는 제한 규정이 틀릴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개인의 경험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따리 무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경험치가 많은 분한테,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얻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보따리 무역을 하기 위한 창업 절차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따리 무역의 창업 준비 절차를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한다면, 사전 준비는 뭐예요? 보따리 무역에 대한 사전 준비. 이 사전 준비는 여러분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따리 무역이 많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굳이 뭐 보름씩, 양쪽에 보름씩 어떤 격리 기간을 둬야 되고, 그래서 곧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보따리 무역은 이제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종식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그 보따리 무역의 창업 절차를 통해서 한번 작은 것부터 해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절차는, 창업 사전 준비는 뭐에 대해서 뭐 여권이나 비자는 다들 요즘에는 이런 거 여권이나 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치라고 그랬어요. 경험치. 체험 준비가 필요하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까운 일본을 얘기하면 무박 2일을 통해서 그 현장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무박 2일이다 보니까 경비도 아주 저렴하죠. 예를 들어서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만 주더라도 무박 2일로 해서 물론 배 타고 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런 그 체험 준비 그 싼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체험 준비는 뭐예요? 현장 견학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요 체험 준비가 끝나면 출국해야 되겠죠 그죠? 출국 그 다음에 현지 시찰 현지 시찰에서 세부 계획 준비 조사를 하는 거죠. 계획 준비. 계획된 거를 세부적으로 계획된 거를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아이템 선정.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보따리 무역 용품의 구입 요령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약간의 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 구입 요령. 무조건 싼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싸다고 그래서 그것이 보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싼 것은 피한다. 무조건 싼 물건은 피한다. 조건이 없는 싼 물건은 반드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싼 물건은 피한다. 두 번째요. 초기에는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해서 다품종 소량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고가 남아서는 안 되니까요. 재고가 남으면 남는 그만큼 나한테는 그 투자 금액이 되므로 그 데드 스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재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을 통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국내 한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국내 제품의 경우는 정장보다는요 뭐가 나아요? 캐주얼이 낫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이즈의 다변화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다품종 소량이라면 사이즈별로 2개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보따리는 하나씩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재고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가세요. 포장되어 있는 제품.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포장을 한 제품, 얇은 비닐이라도 포장된 제품을 사가야 사는 사람도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격이 싸더라도 그만한 디스카운트 받았다라고 하는 가성비를 얻게 되는 것이죠. 포장비 하나만으로도요. 그 다음에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치를 통한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아이템의 어떤 그 여러 사람의 안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요. 그 다음에 같은 값이라면 부피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왜? 부피가 작은 것. 어차피 여기에 대한 운송 같은 것들이요. 보따리 무역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이고 또 여기서 어떤 키로수가 오버가 되면 오버차지를 물다 보면 그 아무리 싼 가격이나 그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원가가 올라가는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액세서리는 표면 처리를 잘 액세서리 있죠.
금속 액세서리. 금속 액세서리는 표면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국산이라고 해도 뭐 대충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표면을 문질렀을 때 그게 묻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재구매를 그 사람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면 어떤 그 선입견에 대한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선입견으로 인해서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 처리, 요 액세서리는 표면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요. 한국적인 유행 감각이다 그래서 한류라 그래서 전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보따리 장소 같은 경우는 재고가 남지 않기 위해서 상대 국가의 유행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한국적이다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적보다는 상대 국가의 그 상대 국가의 유행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위한 샘플 차원의 구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따리 장사를 하다 보면요, 그 아이템이 이렇게 압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위한 샘플 차원의 구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향후 수출을 위한 샘플 구입이다 이렇게 샘플 차원의 구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래서 그러한 샘플을 그 차원의 구입이라고 생각하셔서 오목조목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구입 후에는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영수증 필히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요. 왜냐하면 이 영수증은요 어느 국가에 가면 관세를 매겨야 됩니다. 너무 수량이 많거나 오버가 되면 그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그 구매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영수증이 없으면 뭐가요? 송장. 이 송장은 수출 구매하는 데에서 구매처에서 끊어줄 수도 있어요. 이걸 인보이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보이스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서 관세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여기에 있어서는 물건을 그대로 사서 하는 ODM이라고 그랬죠, 그죠? ODM. 요거는 뭐예요? 그냥 물건을 그 상표 메이커에 있는 그 자체로 물건을 구매해서 그냥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는 걸 우리가 ODM이라고 얘기한다면 OEM은 뭐예요? 주문자 상표라고 그랬어요. 주문자 상표는 뭐죠? 내가 양말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내가 지정한 내가 개발한 상표를 저는 우광섭이니까 KS예요. 자, 이렇게 KS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주문자 상표 트레이드 마크죠. TM 해서 여기다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적고요. 나는 마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양말에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양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저한테 주세요. 이걸 우리가 OEM이라고 얘기합니다. ODM하고 OEM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OEM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이런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 보따리 무역을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수출을 위한 샘플 구입으로 해서 조금씩 그 국가에 판매를 했어요. 국가 판매.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그 양말에 대한 재질보다는 어떤 거요? 요 상표.
이 상표의 가치가 더 커졌어요. 상표 가치가. 그래서 양말을 이 OEM으로 생산하던 보따리 장사가 이 양말로 되게 성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장갑도 있고요. 뭐 다른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처음에는 ODM으로 조금씩 하실지언정, 왜냐면 OEM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수량을 되게 많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ODM으로 하면서 샘플이 압축이 되고 많이 팔리는 것이 된다면 OEM으로 해서 거기에 트레이드 마크를 붙여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마크를 붙여서 판매가 되면 나중에 양말에 대한 그 질적인 것보다는 이 상표 가치가 점점 늘어나서 그 국가에 이러한 상표가 양말의 어떤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보따리 무역의 어떤 시발점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학기 동안 장시간입니다. 많은 비대면 가운데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주의가 산만해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퀴즈 과제를 통해서 많이 실력 향상들이 되셨고요. 또 무역 실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볼 우리 이제 1학년들은 내년도 보겠고 2학년들은 이제 또 사회에 또 진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가서 이런 무역 실무에 대해서 문제가 닥치거든 저에게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어떤 그 SNS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